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번에 예고해 주신 대로 네. 오늘은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해요. 현금 입출금. 예. 네. 현금 입출금 관련돼서 유튜브 찾아보면 영상들 되게 많거든요. 그쵸.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네, 조회수가 또 상당히 높고 네. 관심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음. 예, 현금 입출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실까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증여나 상속을 하는 건데, 세금을 내지 않고 주기 위해서 좀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것 같아요. 현금을 빼는 이 불편함,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조금 제가 세분화를 시켜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좀 여쭤볼 건데요. 네. 일단 증여세. 네. 증여세 관련돼 가지고 현금으로 줬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제 그런 영상 많이 보셨고 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증여세는 사실 증여세 조사나 이런 부분은 받는 사람이 조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현금을 받은 사람 입장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통장에 현금이 주기적으로 입금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받아가지고. 보통 영상들 보면 뭐 ATM기 뭐 얼마 이상이면 괜찮아요. 이하면 괜찮아요.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보면 막 하루에 500만 원씩 쭉 입금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직장인이다. 이제 증여세 조사를 받는 분이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급여 외에 사실 현금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직장인 경우에 뭐 뒷돈을 받는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현금을 받으면. 그래서 이 현금 입금된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맞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또 하나는 사업자나 프리랜서다. 이런 경우에 이제 현금 입금되면 과연 이게 매출 신고가 된 거냐 안 된 거냐부터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 현금이 통장에 입금된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해명해야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증여세로 오해를 받던지 네. 아니 매출 누락으로 오해를 받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더 불거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고 또 질문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속세. 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상속세는 조사를 받는 게 돌아가신 분이 조사를 받는 건데, 돌아가신 분은 돈을 입금한 분이 아니라 이제 현금 ATM에서 돈을 찾으신 분이거든요. 이 찾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입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망일 전 1년 내에 2억, 뭐 2년 내에 5억을 넘어가면 이 부분은 상속인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을 못 해내면 그냥 그건 무조건 증여받은 걸로 추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금액이 이하라도 아까 말씀드린 증여처럼 준 사람 받은 사람 통장 두 개를 다 조회를 했을 때 여기서 돈이 빠졌는데 여기에 입금됐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또 증여로 입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상속된 지 오래돼서 1년 내 2억, 2년 내 5억인데 이 기준이 아니라 뭐 3년, 4년, 5년 전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금 인출됐으면 이 2년까지는 그 상속인들이 입증하는 거고, 이 이전 거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현금이 주기적으로 빠지면 조사할 때 당연히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상속인들의 금융재산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입증할 거를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현금을 찾으려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주려는 목적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본인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네. 예, 근데 주려고 정기적, 주기적으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나 뭐 가족들한테 줬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 돈으로 뭘 하냐. 대부분이 고가의 뭐 어떤 무언가를 막 이렇게 재활을 한다기보다는 부동산에 좀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부동산 살 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이니까.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소명할 때도 현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뭐 증여세, 상속세 문제에서만 이게 많이 부각되던 건데, 요즘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게 돼 있고, 뭐 자금 출처 소명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럼 계획서를 쓰고 출처를 소명하게 돼 있는데, 제가 실무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현금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현금을 안 한만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이 현금을 인출해 가지고 모아놨다가 자녀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계약금을 현금으로 부모님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거 내가 현금으로 주면 나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증여를 해줘야지, 이런 말들이 돌아서 그렇게 이제 부동산 자금 할 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완전히 의미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도 현금이라는 거는 구분해서 기재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소명을 할 때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왜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누가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힘들게 이걸 돈을 빼가지고 결국에 치러줬는데 부모님이 준 거라는 걸 밝히지 않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더 힘들어지고, 또 하나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현금의 부분은 구분해서 기재해놨다, 이거는 현금에 대한 부분은 더 깐깐하게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게 맞냐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출처 소명을 하다 보면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 통장 내역 제출할 때 보면 정말로 CD 입금으로 쭉쭉쭉쭉 500만 원씩 계속 들어와서 뭐 1억 2억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증여로 이제 가게 되는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로 그냥 한 번에 줬다, 그리고 뭐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줬다, 이런 부분을 만들면 소명하기는 편해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차용이 인정되기도 하고 이자 준 내역이랑 이런 걸로 맞춰서 소명이 될 수 있는데, 현금 입금을 CD로 500만 원씩 뭐 30일간 했다? 이걸 내가 차용한 거라고 입증하기엔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생각해 보시면 누가 하루에 500만 원씩 30일을 빌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증여성 송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여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나 이런 소명에서는 현금으로 입금한 건 오히려 본인을 더 이상하게 관청에서 보는 그런 눈을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어떤 분들 이러거든요. 돈에 꼬리표가 있냐고. 근데 돈에 꼬리표가 있네요. 골프 있죠. 네. 네, 그리고 더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렇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현금만 한 게 없네요, 또. 그렇죠. 현금이 아니면 뭐 충분히 논리가 나오는데 현금인 경우에는 논리가 안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현금을 인출해서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이런 지속적인 행위는 네. 뭐 집을 살 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례로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